네, 그럼 계속해서 제1회 동국 미래교육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럼은 현재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고요.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신 분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종합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은 앞서 기조 강연과 주제 발표를 해주신 분들을 모시고 또 포럼에서 초대한 저희 토론자분들과 함께 진행합니다. 토론의 좌장은 동국대학교 전미경 교육혁신처장께서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토론 자장을 맡은 교육혁신처장 전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에 관해 지금 우리랑 비슷한 이슈를 다룬 학술대회나 포럼이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국 미래교육 포럼은 이를 좀 짐작하고 있었기에 기획 단계에서부터 어떤 이야기로 포럼의 깃발을 올릴 수 있을까 포럼 기획위원회 분들과 고민이 깊었는데 오늘 세 분 발표를 들어보니 또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또 시사하는 바가 크고 또 결이 다른 굉장히 다양한 키워드가 스쳐갑니다. 제가 그랬듯이 토론자 분들도 그리고 유튜브 생중계로 지켜보시는 분들도 아마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짐작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자의 구성은 첫 포럼이니만큼 학교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 취지를 살려서 교내 교수님, 동창회 추천, 총학생회와 대학원 총학생회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토론 진행 방식은 토론자분들께서 순차적으로 앞서 발표자 선생님들의 질의를 포함해서 토론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발표자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오늘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발표 순서와 같습니다. 먼저 이강우 동국대학교 융합교육원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원장님은 유니버시티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 전기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현재 컴퓨터공학과 교수님으로 계시면서 융합교육원 원장님 일도 하십니다. 더불어 소프트웨어 중점대학 사업을 5년째 이끌어 가십니다. 네, 두 번째로 김종필 내일신문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종필 이사님은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을 전공하시고 내일신문 이사와 정치팀장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현재 한국기자협회 남북통일위원장,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사, 사회공헌 포럼 공동대표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우리 대학 총동창회 소통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이사님 저희가 구글링을 했는데요. 이력이 많아서 요 정도만. 네, 다음으로 이재준 동국대학교 총학생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재준 총학생회장님은 현재 동국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장으로 경영대학 경영학부 4학년 재학 중에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정도 동국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정도 총학생회장님은 동국대학교 대학원 제33대 총학생회장으로 동국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주식회사 동양 경영관리본부 인사팀에 입사하여 지금 현재 우리 대학 대학원 법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네, 그럼 이강우 동국대학교 융합교육원 원장님 말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동국대 컴퓨터공학과 이강우 교수입니다. 우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찾아주신 두 분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말씀 잘 들었고 그게 대해서 조그마한 숟가락을 하나 얹어보려고 하는데요. 결국은 우리 대학 교육이라는 것도 학생 역량, 그 다음에 교육 시스템 뭐 이런 고민에 결국 궁극은 대학의 생존이지 않습니까? 어떤 큰 사회나 교육이나 이런 측면에서 하나의 그 또한 생태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 교수님도 오신다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고민을 좀 봤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컴퓨터공학과이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도 하다 보니까 또 4차 산업혁명 뭐 이것도 굉장히 큰 주제이고 4차가 있으니까 3차, 2차, 1차 이런 산업혁명까지도 쭉 있고 그건 뭐 저희 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뭐 익숙하게 하는데 1차 산업혁명 이전에도 혁명이 또 뭐가 있었을까? 1789년에 그 프랑스 대혁명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그
기본적으로 뭐 왕정이 이끌어가다 결국은 이제 어떤 자본주의로 전환을 하게 되는 그 시발점을 시민이 제공한 내용이죠, 그죠? 근데 그때 프랑스만 그런 게 아니라 1789년 그 원조리를 보면 유럽이 뭐 다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76년에는 뭐 미국도 독립을 하고 영국하고 이제 독립전쟁을 하고 우리나라는 보면은 이제 그때가 정조 원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점에 76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게 뭐냐면 그때 책이 하나 있잖아요. 아담 스미스. 그죠? 그게 그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절대 왕정이 유럽을 전체적인 지배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책이 나왔을까 하고 보면 결국은 그때 바뀌던 시절이 이제 어떤 경제학의 시작을 이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거죠. 엄청나게 큰 책을 썼는데 그분도 국부를 얘기할 때 결국은 국가가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재화의 총량, 그게 말하자면 이 시민들의 경제 활동의 총량, 그런 것들이 결국 국부인데 이 국부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유경쟁 시장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유경쟁 시장이 또 활성화될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거죠. 누구나 다 사람들은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게 될 거다. 그러기 위해서 이걸 맡겨두면 인간들이 이기적으로 될 텐데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을 갖게 될 거고 결국 이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인력 양성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1, 2, 3, 4차 산업혁명하고 이 당시에 있었던 혁명하고 공통점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인간이 사는 문제, 돈 버는 문제니까 경제, 뭐 정치, 기술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유일한 차이는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산업사회로 들어가면서 기술이 먼저 되고 나머지가 수반돼야 되는. 그러면 4차 산업혁명도 AI, 소프트웨어 뭐 다 좋은데 이것만 보지 말고 저기 프랑스 대혁명처럼 시각을 그쪽 사회로 보면 이게 기술만, 제가 컴퓨터공학과인데 이렇게 관점을 두고 할 사람은 또 따로 있고요. 저 같은 사람이 알아서 할 거고. 그러면 이 국가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나머지 인간의 삶과 정의, 욕망, 이런 사회, 경제까지 이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것들이 누락이 되는 그런 현실이 조금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디 가서 뭐 컴퓨터 공학 하는 사람끼리 얘기하면 컴퓨터 공학은 뭐 다 자기들 얘기를 하니까 전 항상 이런 다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크게 보면 생태학인데 여기서 동국대는 분명히 저는 강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인문학, 사회과학 쪽에 굉장히 전통적으로 강점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 두 분 교수님들이 보실 때 이런 전체적인 이게 생태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사회 생태학이나 교육 생태학으로 봤을 때 동국대학교가 그 인문 사회과학적인 장점을 찾아가면서 또 나름 또 동국대학교가 이 소프트웨어나 AI 쪽에 또 나름 또 성과는 좀 있어요. 어떻게 균형 있게 강으로 해서 진짜로 나아가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 교수학습센터장님도 계시지만 어떤 식으로 방식을 좀 바꿔가면서 동국대학교가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또 밖에서 보실 때 우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혁신처장님이나 혁신센터장님이나 총장님도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사회와 사회 기업을 공헌하는 열린 교육 이런 것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런 비공학적으로 많은 고민도 하시고 여러 자리에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두 분 교수님께서 한번 저희들을 보는 그런 시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공학도답지 않게 이렇게 들고 다니는 책들을 보면 되게 인문학적인 책을 많이 가지고 계셔요. 질문도 이제 막 프랑스 왕정까지 갔었는데 아마 어떤 사물, 어떤 현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것은 굉장히 파워풀하기 때문에 내부자 관점이 아니라 외부자에서 본 우리 동국대학의 강점, 그런 시각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김종필 이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내일신문에서 일하고 있는 김종필입니다. 아까 우리 그 사회자께서 말씀 주신 대로 동국대학교 동창 뭐 대표는 아니지만 대변하는 역할로 제가 나왔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최재천 그 이화여대 석좌 교수님, 그다음에 김현석 동국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장님, 김현석 교수님, 또 배상원 성균관대학교 학생처장님, 기조연설 주제 발표를 되게 잘 경청했습니다.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우리 최재천 교수님은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분이고 또 컨텐츠를 많이 접했기 때문에 질문은 제가 잘 아까 주신 말씀을 잘 헤아리는 지혜를 발휘하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고 우리 그 배상훈 우리 교수님께 질문을 먼저 드리고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성균관대학교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또 여러 가지 평가 지표에서 테이크업을 할 수 있었던 많은 요인 중에 집약적으로 학생 성공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 구성원들이 교육가족들이 생각을 하는 이른바 성균관대식 학생 성공의 내용이 뭐냐, 좀 그것의 실체, 그러니까 뭐라고 지향을 하시는 건지 그거를 집약적으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내부의 전체 구성원들, 그러니까 뭐 학생들, 또 교수님들, 교직원들, 또 뭐 동문들 등 구성원들이 성균관대에서 생각을 하는 학생 성공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전체 뭐 설문조사일 수도 있고요, 모니터링을 한 내용이 있다면 어떻게 모아졌는지를 한번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김현석 센터장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아까 이제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진행된 결과에 대해서 많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이제 헌신하느라고 또 준비되지 않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의 질과 또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애쓰신 헌신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고요. 저는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그 구체적 계기 중에 하나는 제가 현재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현장의 실감을 가지고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그 설문조사를 아까 하셨다고 했는데 그 반응들을 좀 이렇게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구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어떤 수업 때 제가 들어보니까 수업을 하는 그 말하자면 내용이 동영상이 전체적으로 녹화가 가능하죠. 그래서 그게 아마 보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부정평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교육자와 학습자 간의 이제 커뮤니케이션 문제인데 그게 이제 지식과 정보, 그러니까 교육적 컨텐츠일 텐데 수용자는 결국 학생입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했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변별이 이후에 그러니까 개선을 하고 혁신을 하는데 핵심이다. 그래서 저는 포스트 코로나를 자기 주도적으로 가려면 기왕의 과정에 대한 뭐 예를 들면 이제 시행착오도 있고 혼돈도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거는 뭐 인류사적으로도 거의 초유의 일을 전인미답의 길을 겪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성찰이 필요하다. 그래야 바람직한 방향의 정확한 대안을 찾는 혁신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깊이 있게, 그러니까 그걸 더 주목할 필요에 대한 건의를 드리고, 그 부분은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그 뭐랄까 이제 사회적 품격이라든가 또 어떤 뭐 어떤 인격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특정한 단위에서만 보완을 갖고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 게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평가를 교수님들 개별에 대한 걸 다 하니까 그 중에서 가장 그 최고로 나온,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실제로 실행을 했는데 모범 사례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그걸 좀 추출해서 표준화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게 이제 동국대식의 솔루션이 전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교수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그 발굴하고 좀 그 부분에 대한
그 심화하는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과 의견을 드립니다. 그 마무리로 제가 생각을 한 학습에도 참여했고 또 언론에도 종사하면서 저 나름대로 갖고 있는 문제의식과 아이디어를 한번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교육과 사교육의 관계는 공기업과 사기업의 관계하고도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이치와 원리는 흡사한데 아까 이제 성균관대의 성공 사례 중에는 재단이 어디냐의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재정 문제하고도 직결되고요. 뭔가 탄력을 붙이고 일정한 방향성으로 구성원 전체가 통일 집중이 되려면 뭐 이런 어떤 물적 토대라든가 뭐 그걸 추동할 수 있는 뭐 사회적 합의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설민석이라고 하는 강사를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공중파를 포함하여 이제 온라인 세상에도 스타기 때문에 설민석이라고 하는 분은 국사 말하자면 우리나라 역사 강사입니다. 근데 그는 제가 공인이니까 그는 단국대학교 연극영화과로 나왔습니다. 학부를. 대한민국의 스타 강사고 뭐 EBS에도 뭐 이렇게 막 출연하고 사회적 주목을 받는데 그 다음에 대학원은 연세대학교 역사교육을 전공을 한 이제 석사 출신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이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 채널로 이제 서치를 해보니까 학생들 반응 중에 이제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냐면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설민석 같은 분들 그러니까 이 동국대 안에도 그런 모범 사례나 그런 식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발굴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전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공기업과 사교육이 선의의 경쟁을 하고 상호 갖고 있는 질적으로 우위에 있는 시장에서 검증된 사회와 시장과 국민이 요구하는 데 있어서 동의가 될 만한 분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고 서로 배울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구체적 방법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교수님들의 교수 역량을 심화하는 이거를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다. 교수님들이 들으시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수업을 한 학기가 지금 6학기째라 남았는데 아마 우리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막 홍보를 했기 때문에 동국대 소통위원장이라. 근데 그분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 다 훌륭하고 제가 A+로 의견을 낸 사람인데 사실은 코로나 사태를 신빼고는 예언한 사람이 사실상 없는데 이것에 대한 교육을 준비한 교수가 있습니까? 교수 어떤 대응 솔루션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다 혼돈을 겪었고 전부 다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교수님들이 이 온라인 상태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는 IT에 관련된 기초적인 부분도 준비가 덜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교환 만들고 여기서 소통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한 게 기술적으로나 실체적으로 덜 준비되어 있는데 잘하라고 무조건 하는 것도 문제고 잘했다고 평가가 나오는 것도 저는 과연 그게 이제 유효적절할까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자,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못 돌아갑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학습을 하고 공부했던 대로 다시 우리가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기서 처착을 해서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복잡한 거 구조적인 걸 일단 부차적으로 치고 저는 학습자로 참여했던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 선생님들께서 교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그 예가 제가 설민석을 얘기한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가 교수님들보다 대한민국의 훌륭한 교수님보다 훨씬 더 빼어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시험이나 모든 평가에서 대학교 선생님들이 훨씬 더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 내에서 이 온라인 상태에서 전달해야 됩니다. 교육적 내용을 소통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도와주는 어떤 노력들이 1차적으로 가장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사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웨베스로 이 수업을 1학기에 진행하면서 학기 초에 교과당 모든 학생들에게 이 수업에 대한 조사 이런 만족도 기대 요구도 이런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끝나고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설문조사가 했을 때 주관식 응답에 그렇게 많은 분이 대답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모든 분들이 주관식 응답에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은 응답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했고, 더불어서 아까 최재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늘 유연성 있게 대처하는 것이 곧 대학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번 일들을 잘 정리하는 백서를 또 만듭니다. 백서를 만들어서 무엇을 준비했고 무엇을 놓쳤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1년 지금 말씀하신 이사님의 질문에 답을 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우리 이재준 총학생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총학생 회장 이재준입니다. 우선은 저희 오늘 동국대학교 미래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처음에 이제 생태적 전환에 대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사스가 처음 터졌을 때 중국에서 제가 다니던 병원에서 처음 사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망치다시피 중국에서 나왔고,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훌륭하신 교수님들과 여기서 이 한 자리에서 이런 고민을 같이 한다는 게 정말 영광스럽다 생각합니다. 저는 동국인을 위해 소통하는 동국대학교라는 입장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입장문 내용은 저희 동국대학교에서 선제적으로 패스제를 도입했을 때 저희 학교 이제 총장님과 교무학생처에서 이제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에 감탄하여 이렇게 작성한 입장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학생 회장인 저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분명히 좋은 얘기만 하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제가 느끼는 저희 동국대학교에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상훈 교수님께서 그 중앙교육 연수원에서 이미 진행해 주신 포럼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학생 소통이라는 키워드는 학생들 사이에서 핫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무 학생처 그 처장님께서도 이렇게 저희한테 그 동영상을 한번 보내주셔가지고 참고를 해봤는데요. 동국대학교도 제가 봤을 때 소통을 생각보다 잘 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과도기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희 학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학교 4년 전만 해도 학교와 학생들은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학생들과 소통하는 모습은 사실 전혀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학생들도 사실 학교와 소통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저는 의문을 항상 가지고 있긴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대학이 많이 변화했다라고 생각하고, 2017년부터 사실 이제 학생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시긴 한 것 같은데, 코로나 2020년 들어와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셨다 생각하고, 뭐 절대평가, 뭐 재수강, 재수강 상한선, 선택적 패스제 등 다양한 이런 논의에서 다른 대학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만의 정책들을 좀 펼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뭐 제가 잘해서가 아닌 제가 말하는 말들이 제 뒤에 13,000명 학우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대학에서 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신 것 아닌가. 그리고 뭐 저희 총장님께서도 분명히 소통 의지가 있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대학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과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소통이라는 큰 주제에 있어서 총장님이나 뭐 몇몇 부서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주시고 하는 거에 발걸음을 떼신 것 같지만 아직 모든 구성원들이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배상훈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 총장님도 소통이라는 거를 되게 강조를 하시고 교무학생처를 가든 뭐 저희 중앙도서관을 가든 사실 소통이라는 걸 되게 잘 해주세요. 근데 안 그런 부서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런 부서들을 이런 공통적인 학생 성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설득을 하셨는지,
그 다른 사실 교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수당을 받고 다니는 직장일 뿐일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변화시켜서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학교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하실 것을 생각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사실 아까 전에 그 레이를 사셔서 학생들 4명을 위해서 이걸 하지 않는 왜 이 4명을 위해서만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하냐라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답해 주셨던 답변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이 이거를 보고 우리 공동체가 이런 걸 4명한테 해줄 수 있다라는 거를 가르쳐 주는 게 대학의 이 하나의 큰 목적이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 방향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서 정말 감동적이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의 공통 고를 심어 주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이제는 저희 동국대학교도 포스트 코로나가 아닌 지금 당장 오늘에서부터라도 대학의 정책이 학생들을 지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닌 우리 학생들이 성공으로 가는 발길을 만들어주는 그 키워드를 그대로 갖고 오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학생 성공이라는 키워드를 좀 심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요거 제가 이제 정책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거는 정책뿐만 아니라 교육 저희 이제 동국 미래 교육 포럼인 만큼 교육 쪽에서도 이렇게 발판을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김영석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되게 이쪽 저쪽에서 많이 뵙고 되게 상도 많이 타신 훌륭하신 교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역량개발센터에서 드림패스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저희 동국대학교도 전주기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지만 전주기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성공으로 나갈 수 있게끔 잘 이끌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재준 학생회장님하고는 저가 지금 학생처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 학생들이랑 이견도 있어가지고 막 그쵸 우리가 그랬죠. 하나의 결정을 나오기 전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선택직 패스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정책위 위에 올라오면 아마 이재준 회장님도 그 이야기 할 때 뒤에 많은 학생들을 이야기를 하나로 모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질문의 포인트는 그 다른 의견, 그러니까 각자 다른 위치에 있으니까 저는 다른 의견이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 수 있는가, 그게 무엇일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중심으로 말씀 부탁드리고요. 김정도 학생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랑스러운 동국대학교의 제3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 김정도라고 합니다. 오늘 먼저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 교수님들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하면서 또 굉장히 저한테는 뜻깊었던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최수천 교수님의 이제 어떻게 이제 가르쳐야 할 것인지 또는 이제 무엇을 왜 가르쳐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참 나도 이 교육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안일하게 생각을 했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했었고요. 특히 또 김윤석 교수님의 에듀테크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저도 이제 생각해본 기회가 됐었고, 특히 우리 배성훈 교수님 같은 경우는 7월 2일에 있었던 이제 노멀 이제 그 중앙교육연수원에서 했던 그 영상을 보면서 참 감동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게 코로나19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 이제 위기가 찾아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이 위기를 막고 그리고 이 위기를 적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를 막고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게 바로 우리의 생존 키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말씀도 해주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위기에서 이제 기회를 찾으려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용적 측면인데 사실 이제 컨텐츠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얘기를 하면 뭐 교육 정책이라던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에서 우리가 얼마나 올바른 정책들을 하고 있느냐 또는 이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얼마나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학교에서도 이런 정책 부분에서도 지난 제가 학생회를 한 8, 9년 했던 것 같은데
정말 올해만큼 정말 이렇게 학생들과 소통하려고 노력을 보이는 모습은 정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학교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생들이 만족할 만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기술적 측면입니다. 이제 사실 홍보라던가 또는 가치 공유 이런 부분에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책 의사 결정을 하면 이 정책을 어떻게 홍보하고 우리가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우리 학교에서는 사실 우리가 그 소통을 통해서 올바른 정책을 만들지만 우리가 얼마나 이 학생들한테 이런 그 홍보 또는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아프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도 뭐 아까 뭐 학생 성공센터라고 했지만 우리도 뭐 소통 공감 라운지라고 해서 이제 새로 이제 개설된 부분도 있고요. 소통 공감 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한 학생들이 직접 총장님께 또는 이제 뭐 교수님들이나 직원들께 보내는 우리 학생들 문제점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뭐 이번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개인적으로 코로나19 학생 지원 협의체라던가 또는 뭐 등록금 소위원회 그리고 원격 교육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의견들을 최대한 이렇게 수렴해주려고 하는 모습들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우리 대학원 총학생회만 해도 전국적으로 아마 그 교육부의 어떤 그 지원 정책 그 방침에 따라서 대학원생 그 지원 금액은 그 이제 학교 교육부에서 정부에서 이제 대학교를 지급해주는 그 금액에서 제외하는 그런 방침 때문에 대학원들에게 이제 등록 감면 이런 건 아마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네트워크에서 그렇게 잡듣고 있는데 저희 학교는 또 이제 기획예산실이나 교육학생청에서 이제 좀 배려를 해주셔서 SOS 장학금 대학원생들 위한 또 등록 감면 형태의 또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정말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까 우리 학교 치면 학생 성장 또는 이제 성장 치면 이제 학생 성공 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학생 지향점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두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적 기술적 측면을 두고 이 학생 성장과 이 학생 그 성공을 위한 그 학생 중심적 그 수요자 중심적으로 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례를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사례들도 많지만 그 제가 어제 그 우리 그 그 대학원 원우들한테 들었던 민원이 있습니다. 우리 충무로간에 좀 우리 학교가 또 창업 선도 이제 대학으로서 그 창업 동아리라는 걸 운영을 해서 총 6개의 이제 창업 동아리가 들어가서 실제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직접 창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충무로간에는 총 3파트의 이제 부류의 이제 우리 그 분들이 계신데 첫 번째 불교학수원이라고 해가지고 학수원에 계시고 두 번째 이제 그 돈을 내고 입주하는 이제 기업이 있고요. 세 번째 아까 방금 설명드린 그 창업 동아리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직접 이제 학교에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해서 이제 어제 이제 뭐 저번 주부터 이제 2.5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모두 다 짐을 빼라라고 하고 그 이제 있던 창업 동아리 학생들은 현재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당장 지금 사업을 계속 해야 되니까 뭐 예컨대 한 기업은 마스크의 그 줄거리를 지금 팔아서 맨날 지금 스프로그래서 이제 엄청 그 수익을 잘 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빼라고 하니 이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 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고 이제 형평성도 어긋나는 게 불교학수원이나 또 돈 내고 들어온 입주기업들은 그대로 있는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게 우리가 코로나19를 막고 예방하고 또는 이걸 이렇게 뭐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학생 성공이나 학생 성장을 위한 그런 학생 보호의 견지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그거를 오히려 더 안전한 환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던가 이런 그런 학생 중심적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굉장히 생각합니다. 뭐 중앙도서관 우리 별관 열람실도 문 닫고 이러면은 어느 분들 와가지고 뭐 논문 작성 어디서 해야 됩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밖에 나가서 카페 나와가지고 이제 더 위험한 사항들이 놓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오늘도 뭐 바로 의사결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장 지금 부동산 구하고 있는 저 창업자의 친구들한테도 오히려 더 마스크나 손소독제나 또는 그런 체온 결정, 체온을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합하면 어쨌든 그 내용적 측면, 컨텐츠 정책 그런 부분과 두 번째 기술적 측면, 이제 가치를 공유한다던가 홍보. 그래서 뭐 하나의 교육학생처만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학교 전 부서가 학생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런 홍보 방안, 정보의 비대칭성 속에서 학생들과 직원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거를 좀 추구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분께 똑같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저 그 배성원 교수님과 이제 김현석 교수님한테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학생 성공 또는 학생 성장을 위한 방안 또는 아이디어는 어디서 이제 그러니까 뭐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뭐 어디서 얻게 되셨는지에 대한 학생으로부터 아니면 뭐 직원들과 회의를 통해서 어디서 얻게 됐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 학생 성공 또는 학생 성장을 위한 학생과 학교의 어떤 정보 비대칭성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을 하든 만족도 있고 불만족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극복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김대영 그 부단장님께 창업원 일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꼭 여쭙고 아마 감사합니다. 이 그 방송을 보는 총장님도 챙기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학생 중심이라고 가는데 속도가 빠르게 무언가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민감하게 대처할 부분은 챙겨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종도 학생회장님 포함해서 이제 4분 질문을 받았는데요. 예, 최재천 교수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우리 김 교수님이 에듀테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교육의 변화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그 변화에 가속도를 붙인 것뿐이죠. 그래서 이미 준비하셨다는데 뭐 상당히 감동을 받았고요. 아까 이강우 교수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만 저는 뭐 한마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제 강의 준비를 조금 더 했는데 아까 시간이 20분이 다 돼서 뒷부분 짧은 부분을 빼냈는데요. 어떻게 보면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서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세계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얻은 교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잘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회 여러 계층에 모두 함께 동시에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농담처럼 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미국의 그 좀 부자들은 코로나 터지니까 요트 타고 바다로 도망갔었어요. 무인도 통째로 사가지고 도망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양반들이 처음에 도망갈 때는 이게 아마 일주일 열흘이면 끝날 줄 알고 도망을 간 거죠. 근데 갔는데 안 끝나잖아요. 근데 억만장자가 뭐 자기가 직접 일하는 것도 아닌데 청소할 건 쌓이지 뭐 하지 물고기 잡아서 자기가 직접 요리할 건 아니지.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요리사가 배에 타야 되고 청소하는 사람이 배에 타야 되고 배달하는 사람이 배에 들어와야 되고 이러니까 결국은 바이러스를 다 공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뭘 배웠느냐? 내가 좀 가졌다고 나만 챙겨가지고 사회가 굴러갈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배운 거죠. 싱가포르도 뭐 방역 잘하다가 외국인 노동자들 미처 못 챙기다가 그 양반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바람에 거기서 또 터지는 바람에 다시 사회가 또 나락으로 떨어졌잖아요. 예, 확실하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함께 가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는 사회라는 걸 배웠거든요. 근데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이광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사실은 쓰기 한 10여 년 전에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을 먼저 썼습니다. 사실은 저는 뭐 가끔 그런 글을 제가 썼는데요. 현대 자본주의가 국부론에서 시작하지 말고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에서부터 출발했더라면 지금 굉장히 다른 자본주의를 우리가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근데 이런 걸 그냥 구호 삼아서 다 같이 가야 돼요. 뭐 서로 돕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구호성으로 해봐야 전혀 먹히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모두가 일단 배운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확실히 근거 있는 일이구나 하는 거고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자연생태계를 연구하면서 사실은 그동안 이런 걸 끊임없이 얘기해 오고 있었어요. 우리는 마치 저 자연생태계가 경쟁 일변도인 줄 알고 그동안 공부해 왔는데요. 뭐 다윈 선생님이 너무 생존
경쟁, 생존, 투쟁 이걸 너무 강조하셔서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자연계에서 가장 기가 막히게 성공한 예는 꽃가루를 옮겨주고 그 대신 꿀을 받는 꿀벌과 그러니까 곤충과 식물의 관계거든요. 그게 최고로 성공한 왜냐하면 지금 지구를 덮고 있는 가장 무거운 존재가 식물이고요. 가장 숫자가 많은 게 곤충이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두 거대 재벌이 그 둘이에요. 근데 그 둘이 싸운 게 아니라 손을 잡아갖고 성공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은 대표적으로 그리고 자연과학은 그건 됐고 그리고 경쟁만 계속 들여다봤어요. 사실은 저 자연계가 경쟁으로 이루어진 물론 경쟁이 언제나 벌어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진짜 성공한 것들은 손을 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그런 제목의 책도 썼는데 손 잡지 않고 성공한 예는 없는 거다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손 잡은 놈들이 미처 손 못 잡은 놈들을 제거하고 사는 거예요. 그 손 잡은 제일 강한 하나가 살아남고 나머지가 다 죽은 게 아니고요. 다윈 선생님이 그 적자 생존이라고 얘기할 때 그게 영어 표현은 survival of the fittest거든요. 최상급을 쓰셨어요. 그렇다면 최적자 하나만 살아남고 나머지 다 죽어라 이거였는데 사실은 자연계는 그런 게 아니라 좋은 시절이 좋으면 다 살고요. 시절이 좀 나빠지면 저 밑에서 몇만 조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만 사는 세상이 절대로 아니고 꼴찌만 아니면 잘하면 나도 살 수 있는 게 세상인데 우리는 이 세상을 너무 1등만 사는 세상으로 자꾸 몰아갔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확실히 이런 자연계의 명확한 섭리도 좀 한번 다시 들여다보고 이게 구호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자연계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가지 않으면 사회 자체가 굴러가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배웠기 때문에 교육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아까 배상훈 교수님이 그 중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경쟁이 아니라 협동해야 된다는 거를 저는 대학에서 10몇 년 동안 시험을 안 보이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시지만 한 명도 저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던 걸 보면 제가 잘 살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협업을 해야만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10몇 년 동안 제가 그 수업을 만들어냈는데요. 전혀 문제없이 모든 학생이 협업하면서 그 안에서 약간의 차이 때문에 누구는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받고 누구는 조금 못한 성적을 받으면서 다 나갑니다. 저는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시작합니다. 교문만 빠져나가면 같이 일하는 세상인데 교문 안에선 맨날 시험 본다 그러면 안 보여줘야 되는 이건 말이 안 된다. 저 밖에서 하는 짓을 학교에서부터 연습을 하자. 그래서 내 수업은 작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협업하지 않으면 점수를 못 받게끔 제가 만들었거든요. 점수의 절반이 무조건 협업에서 나오게 돼 있고요. 나머지 절반은 자기가 노력해서 내 친구보다 내가 조금 나을 수 있게끔 해놨는데 내 친구를 깔아뭉개면서 하다 보면 내 팀이 망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느냐를 끊임없이 생각해라. 근데 아마 결론은 팀으로 무지무지 열심히 하고 내 친구가 잠시 쉴 때 내가 조금 더 하고 내 친구가 잘 때 난 일어나서 조금 더 하고 남을 뭉개는 게 아니라 남보다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게 인생일 거다. 그렇게 저 열심히 그동안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굉장히 그거를 믿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드디어 우리가 대학에서 교육을 이제는 드디어 그렇게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연결성이 중요하고 협업이 중요하지 혼자 살아남는 게 절대로 중요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시대가 변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보고 대학이 무엇을 가르칠 건가를 이제 확실하게 바꿔나갈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까 에듀테크도 그렇고 배상훈 교수님도 얘기하는 걸 보면 이미 우리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제대로 하게끔 주사를 놔준 겁니다. 이참에 정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합니다. 네, 최지정 교수님은 평소에도 굉장히 그 다양성, 특히 그 종의 다양성, 저도 이제 좀 봤었는데 어떤 하나 돼지만 하더라도 한 종류가 있어서 한 마리가 병이 들면 다 몰살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강하게 이것이 무엇을 우리가 잃고 있는가를 주장하시고 계시고 아마 그런 내용들이 수업의 구조화되어서 협력하는 구조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저도 오늘 또 배웠습니다, 교수님. 네, 이어서 김현석 센터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그 말씀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광우 원장님께서는 저랑 좀 어느 정도 제가 많이 존경하는 또 선배님이다 보니까 저한테 힘든 질문을 또 일부러 피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예, 김종필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그거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습자가 원하는 요구사항이 있고 또 교수자가 노력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원격 강의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라든가 효율성에 대한 많은 의구심이 있고 교내 구성원들이 정말 저희가 노력한 거 좀 잘하려고 하는 거에서 얼마만큼 만족을 하는가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었던 거였고요. 그걸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주관식 문항까지 여쭤봐야 될까 응답이 있을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주관식 문항에 대해 답변을 주셨고요. 그리고 주관식 문항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아까 발표 자리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걸 크게 대분리로서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일단 분류를 해놓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네트워크나 디바이스 플랫폼 관련된 시스템적인 부분, 그리고 교육 방법, 학습 방법에서 교육 학습 부분을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제가 분석을 했고요. 그 중에서 학생분들이 가장 학습자 입장에서 가장 불편하게 여겼던 게 아무래도 초기에 인터넷 상황이 좀 여의치 않다 보니까 시스템이 좀 불안한 적도 있었고 음질이나 화질이 좀 떨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녹화 영상 제공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학습자 입장에서의 주요 제한 사항을 다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 같은 경우에는 교수자로부터 현재 시스템 자체가 녹화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자에 따라서 녹화를 좀 꺼려하시는 분들 사실 없지 않아 있는 입장이고요. 하지만은 공지사항을 통해서 우리가 녹화를 좀 권장하는 방향으로 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녹화 강의를 학생분들이 다 시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녹화된 강의는 또 이클래스를 통해서 자동으로 다시 보기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한 가지 단순히 저는 이제 시스템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하는 입장에서 학습자나 교수자 입장에서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지금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자 입장에서는 이클래스 연동 같은 경우에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급하게나도 저희 센터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시스템을 바꾼다는 것은 저희 센터만 하는 게 아니라 교내에서의 같은 협업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보처라든가 교무학생처 모두 협의를 통해 가지고 다행히도 초기에는 좀 문제가 있었지만 현재 이클래스 연동도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 구성원들이 불편을 좀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내용은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다 설문조사나 그런 걸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좀 더 깊은 성찰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얼마 전에 저희가 우수 사례에 대한 조사를 또 했습니다. 이거는 교수자 입장이 아니라 학습자 입장에서 어떤 교과목이 가장 본격 수업을 한 데 있어서 원활하게 본인의 학습 목표에 맞게 진행이 되었나를 우리가 학습자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고요. 이 또한 많은 분들이 또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 안에서 가장 우수 사례를 또 추출해가지고 교수님께 안내를 드렸고, 저희가 이거를 우수 사례를 그냥 선정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 사례집을 만들어서
다른 교수님들께서 본인의 수업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좋겠다는 걸 표본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저희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 공유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교수님들께서 아무래도 이 강의 평가라는 게 또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교수학습개발센터에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난 학기에 강의 평가를 잘 받으신 분들은 녹화 영상을 잘 공유해 주신 분들께서 좀 더 좋은 강의 평가를 받으신 것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한 좀 더 배려 이런 것들이 더 있었기 때문에 학생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말씀해 주셨던 게 우리 좀 전에 그 혁신 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학기에 준비해왔던 모든 내용들은 지금 백서로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백서가 작성이 완료가 됐는데요. 현재 우수 사례랑 그리고 2학기 운영에 대한 내용도 함께 추가가 필요해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면 아마 공유가 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교수 역량에 대해서도 김종필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보통 보면은 학생분들이 대학을 입학을 하시게 되면 적성검사 아니면 역량진단 검사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 방향에 대한 설정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교수는 왜 이런 걸 안 할까 해가지고요. 얼마 전에 교수의 역량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현재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직 전체적인 공지는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역량 진단 중에는 앞으로 이제 코로나 사태가 길어짐에 따라서 ICT 활용 기술에 대한 것도 하나의 큰 교수 역량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량 진단까지 포함한 교수자의 역량 진단 시스템 현재 유드림스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교수자 자신이 어떤 역량이 부족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고 그를 통해서 학습자의 학습의 질을 좀 더 향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직 이재준 총학생회장님께서도 말씀해주신 내용이 있어서요. 제가 제 역량개발센터장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드림패스에 대해서 제 상세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지만 타 대학들, 외국의 선도 대학들을 보면은 이 어드바이저나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들의 진로 상담을 좀 더 빅데이터 베이스로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들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드림패스 시스템도 학생들의 본인의 역량 기반 대비 어떠한 진로 방향을 선택했을 때 아까 우리 배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성대에서도 기존에 5개년에 있었던 학생의 활동을 토대로 해가지고 진로 상담을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거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요. 저희도 그런 데이터 축적을 통해서 좀 더 효과적인 학생의 성공, 사회 진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시스템의 고도화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대학원 총학생 회장님, 김정도 회장님, 학생 성공 성장. 이게 제가 교수학습개발센터장으로서는 가장 어려운 질문을 지금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저희가 학생 성공과 성장을 위해서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또 더 나은 성장과 그 성공을 밑받침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걸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저희 그냥 센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아시다시피 학습자분들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동학습 프로그램이라든가 창의 문제 해결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은 맞춤형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본인의 역량을 좀 더 증대시키고 그 경험을 통해서 더 나은 경험을 하며 그를 통해서 더 성공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그 프로그램 자체가 작년에 했던 거에 멈추지 않고 앞으로의 시대적인 변화에 맞추어서 그거를 또한 업데이트해 가면서 매년 거기에 해당되는 컨텐츠는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이
그래도 학생분들한테 좀 더 다가가서 성공적인 사회 진출에 좀 더 저희가 보탬이 되어주지 않을까 하고 있으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 좀 프로그램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실질적으로는 참여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뭐 튜터링 뭐 지금 대학원생이시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해서 좀 그 어떤 그 거리적인 거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학부생들 입장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또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면 좀 더 학생 선곡을 위한 리파타임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석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1년에 이렇게 쭉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김현석 센터장님이랑 같이 이제 일하는 혁신처가 이제 혁신처 산하의 센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하나하나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사업들이 있는지가 짐작이 됩니다. 그 역량개발센터에서 진행하는 드림패스 시스템은 성균관대학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포트폴리오 준비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가동되는 것은 내년도 1학기입니다. 예, 거기에 이제 대답이 조금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듣다가 귀에 딱 꽂히는 게 그 자랑스러운 동국대라는 표현이 딱 귀에 꽂혀서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대학 조직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승승장구하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영어로 하면 sense of pride라는 건데 성대 그게 좀 있거든요. 그걸 이제 밑받침하는 게 culture of success라고 해서 하면 되고 그게 이제 프라이드가 생기고 이미 뭐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축하드리고요. 이강우 교수님 주신 말씀 질문에 비추어 보면 동국대 무궁무진하죠. 발전 가능성 이미 너무 많이 발전하셨을 텐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저희는 캠퍼스가 자연과학 캠퍼스가 수원에 있어서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수원에 회의 갔다가 갑자기 총장께서 잠깐 볼 수 있냐고 해서 이제 수원 총장실로 가니까 최혜천 교수님 아실 수 있는데 IBS 사업단이라고 천문학적 돈을 버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김성기 교수님이라고 뇌 하시는 분인데 그분하고 얘기하다 저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IBS 사업단이 뭐 말씀드리면 놀랄 정도로 돈을 많이 받는 사업단인데요. 그 fMRI라고 뇌를 찍는 기계가 있는데 그게 그 세계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건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총장님께. 총장님 제가 이제 뭐 또 남은 숙제 중에 하나는 학교에 병원을 만드는 거다. 내가 볼 때 우리 학생들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학교 병원이 없으니까 이게 다 바깥으로 나가니까 그냥 막 징징댔더니 그 얘기를 많이 하고서 하셨는지 그 김성기 단장님이 그럼 의사가 있어야 될 때 정신과 의사. 근데 대학의 교수들 봉급이 짜니 잘 안 올 텐데 그걸 유인하는 체계가 fMRI 기계를 쓰게 하면 연구하고 싶은 교수가 온다.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아이들의 그 문제라는 게 그 아주 그 나쁜 문제가 아니고 어려운 아이들의 뇌를 찍으면 자기네 데이터가 쌓인다.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정신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의 뇌 구조 제가 관심 있는 거는 학습에 몰입하고 참여하는 아이들의 뇌 구조에 제가 관심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막 돼가지고 그 김성기 단장님이 전형적인 자연과학 하신 분인데 공학 그럼 카운스 그 심리 우리 같은 교육학자 그리고 뭐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협업하자. 근데 정답은 융합에 있는 건데 저는 그런 거 좀 궁금해요. 이게 동국대가 이제 불교학교니까 이 참선을 할 때 이 참선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뇌가 저는 이게 굉장히 그 창의성을 불러일으키는 몰입으로 갈 수 있는 칙센미아라는 사람이 얘기한. 그래서 그걸 잘 따가지고 학습에 몰입하게 하고 창의성을 이런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결국 답은 융합인 것 같습니다. 하고 계신 거니까 동국대 가지고 있는 불교 인문학적인 것을 자연과하고 융합하면 그 존재감을 충분히 드러내고 아이도 줄 수 있고 뭐 제가 어떻게 뭐 주제 넓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다음에 김종필 선생님 주신 학생 성공 역량에 대해서는 교육학적인 아이디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들쭉날쭉의 원리라는 거.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꿈, 진로는 들쭉날쭉해서 하나의 잣대로 하나의 점수로 평가하는 것은 지독히 반교육적인 것이다. 그래서 저는 수능으로 학생 뽑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마치 그 다양성하고 같은 얘기예요.
우리 이재준 학생 다르고 우리 저 대학원 학생 다 다른데 그걸 그래서 저희는 학생 성공이라는 것을 획일 균질화 시키진 않겠다는 합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이라는 게 리소스를 쓰고 교육기관이니 방향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총장께서는 건학 이념에서 찾는 거죠. 우리 대학의 이름이 성균인데요. 성이 미치지 못한 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미치게 하고 균은 세상의 풍속을 고르게 한다. 그게 이제 우리 대학의 건학 이름으로 수기치인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학생 성공 모델은 수기치인 모델이고요. 지금 학생 성공 스토리 공모전을 하는데 평가의 준거가 수기치인이에요. 얼마나 자신을 잘 수양했고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타적이고 그게 이제 대학이 바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능력, 역량, 잠재력, 특성, 관심 다 다른데 이것만이 정답이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제 대학이기 때문에 바라는 바가 있다. 그것 좀 구체한 학생 성공 역량인데 기업가 정신, 글로벌 마인드, 시민 정신, 융합, 자기주도 학습. 평생 동안 learn how to learn 이게 총장님이 강조하시는 거라서 학생 성공 역량은 그렇게 돼 있고 아까 설민석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요. 수기치인을 가장 열심히 하는 아이들을 뽑아서 롤 모델링. 교육학적으로요. 학생들은 가보지 않은 길을 절대로 가려고 하지 않고 그건 굉장히 내추럴합니다. 미지의 길을 가게 등을 떠밀어 주는 것이 곧 두 자로 줄이면 교육이거든요. 그게 이제 교수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근데 미지의 길을 가게 할 때 조금 안심하게 해주는 게 롤 모델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공 모델을 만들어서 디퓨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준 학생회장님은 제가 딱 봤을 때 이게 벌써 가까운 느낌이 있어요. 학생회장이라고 하니까 제가 학생처장이라서 남 같지 않아요.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 말이 뭐 청균관대학교 모든 사람이 그렇게 동의한 건 아니라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거 제 생각 또는 일부는 저하고 동의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학생 대표가 대학 경영의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네, 진짜 파트너고 뭐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대상이라기보다는 같이 학교를 꾸려가는 그러나 또 다른 거는 기계적 지분을 내놔라. 전 그건 또 동의하지는 않아요. 학생의 위치가 있고 교수의 위치가 있고 법인의 위치가 있고 경영자의 위치가 있고 총장의 위치가 있는데 총장님은 학생 대표를 진정한 대학 경영의 파트너로 하고 학생 대표단은 성숙한 자세로 저희한테 맨날 얘기해요. 학생들한테 까인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선출 지금 원래 그런 거야. 숙명으로 받아들여. 다만 너희들이 굉장히 성숙한 자세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100% 모든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학생 성공을 위해 간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적 관점에서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본다면 첫째는 명확한 비전, 두루뭉실하지 않은 거. 홍익인간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학생 성공시키겠다. 두 번째는 일관된 메시지 같습니다. 총장님 말씀하실 때마다 저희는 교무회의에 하면 기승전 학생 성공이에요. 학장님 워크숍에도 학생 성공. 교무처가 아이디어 내도 학생 성공에 부합하는 것인가. 일관된 메시지와 상징이 부합하고 제도가 이제 학생 성공 장학제도, 학생 성공 포트폴리오, 학생 성공 도전학기제 가니까 뭐 그런가 보다. 요즘은 이제 평교수님들 만나도 자연스럽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나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지금 집행부 가고 나면 그대로 살아남을지는 모르겠으나 문화가 되는 게 목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말씀에서 제가 높아심에 학생 성공은 결코 성대거가 아닙니다. 스튜던트 석세스 구글 쳐보면 미국의 웬만한 대학은 스튜던트 석세스가 있어요. 우리가 제일 늦은 거예요. 그걸 이제 한국에서 학생 성공, 학생 성장, 학생 행복, 학생 중심 이렇게 풀이하는 거니까. 대학원 학생 회장님 주신 말씀 왜 그렇게 생각해놨느냐. 아까 김종필 선생님도 성대입 발전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학자적 관점을 풀이해보면요. 몇 가지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저는 이렇게 풀이하고 싶어요. 첫째는 집단 대학 차원의 목표감. 우리가 어떤 대학을 가야 되겠다. 우리가 구상한 대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다가 제가 보기에 성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당시 몇 등이 아닙니다. 우리가 50위권 가는 게 목표인데요. 50이 드는 게 아니고 글로벌 수준에서 50위권 되는 대학들이 하는 짓대로 우리가 해보고 싶은 욕구. 두 번째가 제가 보기엔 도덕감 같습니다. 네. 도덕감. 그건 이제 아까 성찰, 리플렉션, 존 두이라고 하는 교육 철학자가 학생은 이렇게 전달하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받고 난 다음에
잠깐 포즈하고 리플렉션, 성찰하면서 배울 수 있다. 저는 100% 공감해서 집단적인 성찰지가 있어야지. 그러나 교수님들도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저희는 막 1,500명 교수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학교를 그 시간에 책임지겠다고 나선 선생님들은 비슷한 집단지를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묶어주는 게 이제 학생 성공인 것 같고 동국대는 학생 성장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내용은 같습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저희는 그렇게 좀 되고 있는 것 같고 동국대가 저는 우리 이웃대학이니까요. 20분밖에 안 걸리는 진짜로 성공의 가도를 잘 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고 아까 발표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네 저희가 배울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학이란 큰 울타리 안에서 법인이 좀 다르고 뭐 때마다 총장님이 바뀌고 하지만 학생을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것, 그거 소통해가면서 가려고 하는 큰 방향은 아마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성균관대 20분밖에 안 걸려서 향후에 같이 공유하면서 해야 될 사업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 토론자분들께 그 사전 질문도 좀 받아서 좀 드리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서 더 진행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뭐 미중이의 사태 경험하지 못한 일이라고 합니다. 1학기에 모든 학교가 그렇겠지만 저희 학교도 캠퍼스가 너무 예쁘거든요. 제가 학교 생활하면서 학생들한테 캠퍼스 생중계하기는 처음이었어요. 얘들아 벚꽃 펴. 어떡하니 나만 봐서 너무 미안해. 개나리랑 진달래랑 같이 폈어. 연등이 달았는데 너무 예쁜데 어떡하니 나만 기도해서 너희들 무슨 기도 대신 해줄까? 막 이런 이야기를 진짜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향후 지금 그런 일들이 더 자주 있을 거라는 것들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격은 크고 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불안은 가중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태지천 선생님이나 배상훈 선생님, 김현서 선생님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려고 하는 것은 불안을 가중하는 게 아니라 그 불안의 실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해결할 수 있는 이정표를 세워가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코로나는 지나갈 거고요. 가겠죠. 교수님 지나갈 거고 대학 혁신은 그 충격 여파로 분명하게 전에 없는 변화가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격에 대한 대응이 우리 대학뿐이 아니라 모든 대학에서의 방향의 정도와 그 다음에 내용을 남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제2회 포럼을 기약하며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토론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종합토론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회 동국 미래교육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포럼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참고로 오늘 영상은 동국대학교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어서 공유될 예정입니다. 오늘 출범식을 시작으로 이 포럼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동국 교육혁신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